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문제와 보호를 같이 공부할 한영희입니다. 1주에서 여러분들이 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또 문제라는 어떤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이 떠오르시나요? 지금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청소년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청소년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지식은 어느 정도인가? 또 청소년 문제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 문제를 전문가는 좀 더 다르게 개념 정의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이 수업을 듣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주차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론적인 지식보다는 청소년이란 것이 어떤 부분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청소년 문제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과 또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와 또 청소년들의 이러한 그 신체적 특성이라든지 심리적 특성 안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특성이라든지 또 인지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하면 주로 우리가 아동과 성인기 사이에 낀 세대 이 정도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는 있는데 사전적으로 먼저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사실 그렇게 역사가 길지는 않죠. 그래서 90년대 초반이나 뭐 그 시기만 해도 청소년이라기보다는 청년 심리학 이런 책자가 있었고 지금도 가끔 이렇게 그 서고에 가면 청년 심리학이라는 용어가 간간히 눈에 띄기도 합니다. 그만큼 청소년의 역사는 짧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좀 더 깊이 찾아서 청년이라고 표현했지만 현 시대에 그 청소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그 역사적인 증거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기는 합니다. 어찌 되었던 청소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사전적 정의를 보면 여기에서 청년이라는 부분과 소년이라는 부분을 아울러서 이루는 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청소년이 들어가지만 결국 청년과 소년의 특성을 모두 갖춘 부분이 청소년이다라고 사전에서는 그 의미를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또 영어로 우리가 그 유래를 어원적 의미를 찾아가 보니까 adolescent 또 youth라고도 표현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별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돌레센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간 발달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그 정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아가 점점 성장을 해서 아동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하는 그 과정상에 있는 하나의 그 단계이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그에 반해서 유스라는 개념은 사회심리적 관점으로 그 또래들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문화적인 현상이라든지 독특한 그들만의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될 때 유스라는 개념을 쓰고요. 아돌레센트는 생리학적 발달 국면을 강조했습니다. 초기에는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생리학적 발달 국면을 강조했지만 그 이후에는 여기에서 인지적이라든지 사회적인 역할이나 기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아돌레센트라는 개념 속에 포함되는 걸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돌레센트에서는 과도기적 특성을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청소년 심리라든지 이런 과목 속에서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한 뭐 주변인이다, 제2의 탄생이다, 과도기적 존재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익숙하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아돌레센트는 그러한 개념들을 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적 특성 속에 있는 청소년은 아직까지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유보된 시민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면 유수라는 개념은 사회 심리학적 생활 국면을 매우 강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라는 것은 발달적인 과도기적 특성을 가진 그런 정의가 아니라 그들만의 고유한 청소년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는 게 유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수의 개념으로 보면 특히 청소년의 어떤 권리라든지 청소년의 책임성이라든지 또 여기에 시민의식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을 많이 강조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그 영어로 된 어원을 찾아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 청소년이란 그 신체적으로는 성인과 비슷한 성장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아직은 미성숙한 존재이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갈등적인 요소라든지 또 그 시기적인 변화의 시기에 있다 보니까 그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고민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그 문제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러한 고민 사항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러한 시기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아돌레센트와 유스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사회적으로는 그러면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사전적 의미에서도 말했듯이 청소년은 소년과 청년의 중간 단계이다. 그래서 바로 성인 이전 단계로서 독립 이전의 단계이다 라고 사회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부분은 여기에서는 물론 심리적 독립 또 여기에 경제적인 독립까지 포함될 수도 있지만 이 부분보다는 심리적인 독립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의존되어 있던 부분이 그 이유기가 되어서 좀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그 단계를 독립으로 본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이런 심리적 독립이 이루어져야 성인의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이전의 단계가 청소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면 청소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13, 18 세대다 해서 지금 학년기로 보면은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 또 고등학생 정도를 우리가 그 청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론 이런 그 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그 각 사회마다 어떻게 규정하고 문화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법적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기본법이 만들어진 지가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지요? 알고 계시더라도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991년도입니다. 그래서 이때 청소년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또 체육부 산하에 뭐 청소년 담당, 청소년부 뭐 이런 식으로 설립이 되면서 구성이 되면서 각 대학의 청소년 학과가 생기게 되었죠. 그렇게 이제 청소년 기본법이 명시될 때 우리나라에서는 9세에서 24세로를 청소년이라고 한다라고 기본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9세면 초등학교 2학년이고 24세 정도면 대학교 졸업반 정도가 되겠죠. 대체적으로 뭐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때 91년도에 기본법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9세는 되게 아동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논란이 있었지만 큰 범위에서 보면 지금 현대에 와서 이 기본법을 살펴보면 성견지명이 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점점 이 성장 발육이 빨라지면서 아이들의 이런 사춘기나 청소년기로 오는 신체적인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조기로 앞으로 당겨진 측면이 있어서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우리 아이 사춘기 되나 봐요. 뭐 이런 얘기를 그 각 가정에서 간혹 하는 걸 보면 이때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9세에서 24세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논란의 여지는 없어 보이죠.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당해연도 대신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했을 때 그 유흥업소를 출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 기준을 정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7살에 뭐 초등학교를 진학했다든지 이런 경우엔 그 유흥업소를 같은 대학교 1학년이지만 출입할 수 없는다든지 해서 뭐 친구 걸 빌린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것은 바로 청소년 보호법에서 지정한 나이 기준 때문입니다. 유사 명칭으로는 소년, 또 연소자, 아동, 미성년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거고 각각이 그 규정하는 연령이 근데 다르죠. 전부 다. 소년법에서는 10세에서 19세 미만 청소년 문제에 대한 과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뒤편에서 이 비행과 관련된 소년법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구체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소자 공연법 있죠. 그래서 연소자 뭐 12세 관람과 뭐 15세 관람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공연법의 연소자는 18세 미만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에서도 18세 미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성년자는 민법에서는 19세 미만,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엔에서 1985년도에 규정할 때는 15세에서 25세라고 이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있어서 한 그 나라에서도 이렇게 청소년에 관련된 법적 나이 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나라에 따라서 또 사회 문화에 따라서 그 연령 기준을 달리하고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사전 지식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소년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청소년들이랑 그럼 왜 그렇게 청소년이 이 시기에 여러 가지 다른 발달 연령, 발달 단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느냐, 또 사회적으로 왜 하루에도 몇 번씩 청소년들에 대한 일탈 행동에 대한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되느냐를 이해하고 그러한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문제로 들어가는 것이 청소년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청소년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지식을 한 번쯤 다시 점검하고 지나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신체적 특성으로 제일 먼저 생물학적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그 모습이 조금씩 변화가 되어지죠. 신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 그래서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거뭇거뭇 나기도 하고 또 겨드랑이에 이렇게 털이 나기도 하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딱딱해지면서 몸의 변화가 시작되기도 하고 초경이 이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남학생들은 몽정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 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아주 활발하고 크게 벌어지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이죠. 그래서 이때는 성장이 급등하게 되고 성장이 폭발적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자고 나면 아이들이 크고 그래서 성장통을 앓느라고 뭐 다리가 막 아파지기도 한다든지 이러한 경험을 하는 우리 그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것의 원인은 성호르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그 남성 호르몬, 여자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 이런 변화에 따라서 2차 성징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춘기와 또 청소년기를 어떻게 구분하고 계시는지요? 대체적으로 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물학적인 변화에 대한 그 설명을 할 때는 주로 사춘기라는 표현을 쓰고 또 그 인지적인 변화라든지 또 정서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포괄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청소년기라는 용어를 조금 전문가들은 구분해서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전문가의 어떤 학습을 하고 나서는 좀 용어 사용할 때도 조금 다르게 하는 것이 내가 공부를 했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 자녀들의 몸에서는 요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기의 몸 하나를 건사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자신도 모르게 이 정서적으로도 변화가 기복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자기의 마음과는 다른 표현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여자 청소년과 남자 청소년을 생물학적인 변화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의 발달이 더 빨리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배우신 내용에서 확인해 보시면 어느 정도 대체적으로 빨리 나타난다고 배우셨죠? 네. 알고 계시네요. 그쵸? 한 2년 정도. 그래서 같은 학급에 있는 그 중학교 1학년 학급에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공부를 할 때 그 반에 있는 여학생들은 같은 친구 남학생들 애기같이 느껴지죠. 그래서 좀 약간 남학생들을 무시하는 경우에 애들이야 애기야 뭐 이런 표현하고 주로 고등학교 오빠들이나 대학생 오빠들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고 특히 그 연예인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연예인들에게 열광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도 하죠. 특히 남녀 모두 이 청소년기에는 외모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죠. 최근에는 이런 외모에 대한 관심이 비단 청소년기에만 한정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대중매체의 영향이라든지 사회적 흐름에 의해서 그 성인들도 외모에 대한 어떤 그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만 특히 이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어떤 모습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고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라든지 좀 더 자기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싶은 욕구 때문에 외모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죠. 또한 성호르몬의 활성화로 성적 충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표현되진 않지만 내면에서 일어나는 성적 충동, 이런 성적 욕구, 이러한 부분들이 지나칠 경우에는 그 정서적인 부분에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바로 그 청소년기의 생물학적 변화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이 같은 청소년이고 또 같은 여자 청소년, 남자 청소년이라도 이 생물학적 변화는 정말 그 개인차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학급에 30명이 있다면 30명 중에서 맨 앞에 앉은 교실에서 맨 앞에 앉은 14세 그 청소년과 맨 뒤에 앉은 똑같은 14세 청소년 차이가 한 4, 5세까지도 차이가 날 정도로 보일 때가 있는데 빨리 성숙하는 경우 우리가 조숙이라고 하죠. 더디게 성숙되는 경우를 우리는 만숙이라고 합니다. 성숙이 더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조숙의 경우에 많은 연구를 보면 여기에도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이 조금 그 영향을 받는 부분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조숙한 남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자존감이 높은 경향이 있다.
이는 그 남성적인 남성미라든지 또 리더십을 발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그 남자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쳐서 조숙한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나는 괜찮은 아이야, 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지각하는 반면에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조숙한 경우에 좀 내가 수치감을 더 많이 느낀다든지 이런 쪽으로 된 연구들이 간혹 있는데 물론 이제 최근에는 많이 이제 조숙한 여자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내가 다른 친구들과 조금 더 성적으로 매력 있고 신체적으로 매력이 있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 모두 이렇게 조숙한 경우에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청소년 문제 행동의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또 내가 조숙한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더 성숙된 모습을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좀 일탈이라든지 특히 성일탈적인 측면으로 가게 될 원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어서 최근에는 또 그 조기 성숙에 대한 그 위험성이라든지 각종 질병과 연관되는 측면 때문에 각 가정에서는 이제 주부들이 아이들에게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조심해서 인스턴트 음식 이런 부분들이 그 아이의 그 발달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예민하게 이제 이 조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어서 어쨌든 그 부분보다는 우리는 청소년 문제 행동과 관련성 인과관계를 보니까 만숙한 그 청소년보다는 조숙한 청소년들이 일탈의 어떤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생물학적 변화에 대한 심리적 변화입니다. 가장 먼저 정서성, 감정이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복잡해지고 또 다양해집니다. 다양해져서 사춘기에는 작은 자극에도 여러 가지 기쁨, 슬픔, 분노, 뭐 두려움 이런 정서가 발동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성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조절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굉장히 주변의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나에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별로 이렇게 대든다든지 반항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적었던 아이들조차도 이 사춘기가 되었을 때 굉장히 까다롭고 까칠하고 발끈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렇게 TV 프로에서 하는 아동뿐만이 아니라 사춘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의 부모님들이 이런 호소를 많이 하시죠. 그랬을 때 이제 전문가가 이렇게 아이의 속을 살펴보면 이 발달 과정을 본인도 크느라고 정말 많이 애쓰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많이 밝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희노애락의 정서가 많아지다 보니까 가장 크게 자리 잡는 것이 바로 불안감이 엄청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나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성적인 욕구 충동성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성욕으로 인한 불안, 이것과 같이 오는 것이 바로 죄책감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서 특히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 교육이 이루어질 때 그 성적인 접근을 자녀와 부모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주로 배우는 전체적인 내용은 계속 토론이 필요한 주제라고 보여져요. 그 뒷부분의 주제에 따라서 우리가 개입하고 알아가게 되는 지식적인 요소는 그대로 우리가 익히면 되지만 앞부분에서 청소년이란 또 문제란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청소년, 내가 생각하는 문제의 개념 또 그렇다면 청소년에게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느냐라는 how to의 부분
그런 부분도 결국은 나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도 그냥 쑥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춰서 청소년기의 불안감 증가라면 어떤 거하고 연결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사고를 좀 깊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이렇게 팽창적인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과잉 자아의식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자아 정체감을 형성시켜가는 과정에서 자기 주장이 지나치게 표출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정체감이라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죠. 저에게도 저의 자아 정체감에 대한 그 어떤 확립해 나가는 부분은 매 순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은 아동기의 자신의 어떤 모습에서 성인의 그 신체적인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예전에 생각했던 나, 주로 뭐죠? 부모가 이야기해 줬던 나, 주변이 나에게 이야기해 줬던 나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나, 또 사회에서 요구하는 나, 이런 부분에 그 갈등이 생기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크지 않으면 내가 나에 대한 의식을 키워나가지 않으면 굉장히 나는 위축되어 가고 작아지는 과정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자기 주장이 이렇게 지나치게 표출되어져서 가족 내에서는 그 갈등의 요소가 되어질 수도 있고 특히 아이들이 주로 거의 하루 생활을 다하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으로까지도 이렇게 번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그 학생이 어떤 자기를 지나치게 자기 주장 표현을 할 때는 그 내면에 있는 욕구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인지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심리적 변화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인지라는 거는 사람들의 생각, 사고의 과정이죠. 지금 우리 머릿속에 수업을 듣고 계시면서도 내가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구나. 내가 이 수업을 듣는 것은 나의 이러이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거구나. 이런 아주 끊임없는 사고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지라고 하고요. 청소년 시기는 아동보다는 아동 시기하고 이렇게 단적으로 비교되는 부분이 현재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뭐죠? 추론적 사고가 가능하다. 제가 수업 중에 이렇게 따로 설명드리는 부분도 나중에 시험 문제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교환에 있는 것만 가지고 내가 나중에 시험에 임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업 중에 나온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필기를 해 놓으셔서 나중에 좋은 성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우정, 민주주의, 도덕성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이 시기에는 청소년 시기의 특성 자체가 아동기하고 뚜렷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이런 추론적, 논리적 사고, 분석적 사고를 할 수 있다라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지적 발달은 조망 능력을 갖게 된다. 타인의 입장과 관점을 이해하게 만들고 이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타인과의 원만한 상호작용을 하게 하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는 이 아이들의 어떤 추론적 사고가 너무 지나칠 경우에는 아직은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넘겨짚는다든지 유추해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측면도 가지고는 있지만 어찌되었던 이들은 타인과 나의 욕구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이고 또 이들은 특성이 미래도 현재고요. 여기 아까 일어나게 될 가능성하고 연관시키시면 됩니다. 이 부분하고 과거 자체도 과거는 현재의 관점에서 부정하는 우리하고는 성인하고는 좀 다른 그런 시간적 전망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인의 입장에서 너가 예전에 이러이러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성인들의 이야기가 수용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회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을 보면 청소년기가 되면 주로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로 들어갈 때 사회적 주변에선 기대를 하죠. 이제 혼자 알아서 잘할 거야 라든지 애매모호한 단계에 있죠. 그런데 아동과 성인에 대한 기대는 뚜렷합니다. 뭐죠? 뭐 운전, 결혼, 투표는 뭐예요? 성인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아동은 못하죠. 그런데 청소년은 어떻게 되죠? 운전,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면허를 딴다든지 또 미성년자라도 부모의 동의하에 뭐 결혼을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명확하지 구분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청소년들은 내가 아동인가 내가 어른인가 굉장히 혼동하기 쉽고 인해서 문제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시기보다 훨씬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런 인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앞부분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부분이죠. 이게 같이 생물학적 변화, 인지적 변화, 사회적 변화에 다 공통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런 주장에 대한 부분이 다시 표출될 수 있음을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한 자기만 그렇게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과잉으로 지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매우 민감하다. 특히 이들은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죠. 왜? 이것은 생물학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회적으로 규정하는 멋진 남자, 멋진 여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성관계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좀 더 괜찮은 여자, 좀 더 괜찮은 남자가 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을 하게 되는 그 변화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 청소년들은 그들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외로워요. 친구들하고 막 어울려서 떼지어 다니면서도 너네들의 지금 마음이 어떠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 외롭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주변에 친구가 많은 것 같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늘 나가 혼자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요. 그런 심리적인 외로움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이들은 이율배반적인 어떤 욕구를 갖게 되죠. 같이 외로움을 해서 친밀성을 나누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독립에 대한 욕구가 아주 커집니다. 그래서 방문을 뭐 딱 닫고 들어가서 뭐 이렇게 잠근다든지 또한 가족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나를 좀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쭉 살펴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 때로는 독립에 대한 욕구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그래서 말도 못 붙이게 하고 모르겠어요, 글쎄요. 뭐 애들이 하는 말이 주로 청소년들이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내가 알아서 할게요. 관여하지 마세요. 좀 나 그대로 내버려둬 주세요. 이런 요구는 바로 독립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왜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나는 집에 들어와도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이런 요구를 동시에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듯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진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1주차 1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